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8월 말일입니다. 요즘에 돌잔치다, 뭔 잔치다 할 때 이제 금반지 선물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최소한 한 세 돈이나 네 돈 정도 해야 되잖아. 한 돈에 거의 50만 원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세 돈만 선물을 한다고 해도 150만 원. 부담이 상당히 되지요. 사실상. 근데 다른 물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금값은 그대로 있어라. 그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금값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사실상 그 금이라는 게 안전자산이거든요. 안전자산입니다. 그게 원래 가장 역사가 깁니다. 원래 금 이런 것은 안전재산으로 가장 오래도록 선호했던 금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물건이 비싸면은 아이고 이게 금값이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통화정책에서도 보면은 금본위 정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도 금만큼 안전하지는 않다. 대개 보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불경기가 계속되고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면은 부동산 값이 확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금값은 금값이 똥값이 됐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금이라는 게 원래 희귀하고 몰라요. 달나라에 가보니까 금 천지다 하면은 금값이 싸질런지 그러지 않고서야 옛날부터 옛날 말에도 그런 얘기 합니다. 옛날 제가 살면서 들어보면은 금이 그래도 제일 안전자산이고 가장 유통성이 좋다. 그러니까 환전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팔아야 되고 또 집 같은 거 사놓으면 팔면은 또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또 다른 데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은 금 같은 게야 금 덩어리를 사가지고 조금씩 떼서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의 황금성이라는 게 가장 좋다. 현금이나 다름없다. 종이돈 현금의 황금성이 100%라면은 금도 거기에 거의 비등하다. 필적할 만한 황금성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금을 많이 사놓습니다만은 통화정책에서도 금을 어느 정도 보유합니다. 각 나라 중앙은행들은 금을 많이 적절하게 보유를 해요. 하나도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이 지금에 보다 제가 한 돈에 지금에 50만 원, 40만 원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금값이 앞으로 한 돈 100만 원 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금값이 한 돈에 한 돈 100만 원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사실상. 금이 꼭 비싼 이유가 원래 금이 또 다른 데도 사용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라든가 첨단 기기 같은데
라든가 이런 모든 그 생활용품에 조금씩 들어가요. 워낙 비싸니까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과 같은 데 가면은 제일 좋은 치과 그 병원에 가면은 이가 벌레 먹었는데 거기에 땜빵을 해야 되겠다. 그럼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 하니까 금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금 한 돈이 쌀 때는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는 한 2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은 그 가게 같은 데 보면은 금 이빨 삽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금을 이빨 땜빵 하는데도 금이 워낙 비싸니까, 금으로 하는 사람이 하지 않고 다른 이제 금속으로 해요. 그게 사람인데 알러지도 별로 없고 또 사람도 좋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금을 먹는다고 합니다. 금가루를 이제 물에 타가지고 먹으면은 건강이 그렇게 좋아진다 해서. 다른 금속은 별로 안 좋은데 금은 뭐 먹어도 좋다고 하고 또 이런 목걸이라든가 이 팔찌 같은 거 해도 이 피부에 알러지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옷 같은 경우에도 알러지가 많이 생기는 천이 있잖아요. 그런 알러지, 섬유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금은 아기 같은 경우에도 알러지가 별로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첨단 기술 산업 제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금이. 원래 도체가 좋거든요. 원래 여러분들이 대개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은 이런 케이블 같은 데도 뭐 관 케이블이니 아니면은 뭐 보통 구리 정도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비싼 거 보면은 구리가 아니라 금 케이블로 한 케이블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음성이 왜곡이 안 되고 자기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고 음질이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금으로 만든 케이블이 가장 비싸다. 비싸도 삽니다. 그래서 금의 사용 용도가 다양하다. 사람이 금가루를 먹는 데서 비롯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간다. 워낙 귀한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이라는 게 그게 왜 귀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게 희소성이 있고 또 다방면으로 많이 써요. 금을 꼭 써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전혀 안 쓰고는 안 되고 그래요. 그리고 금이라는 것이 장식품으로 좋잖아요. 황금 이렇게 금으로 만든 그런 가구의 장식품들 이런 것도 좋고 용도가 아주 다양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금 산다고 밖에 거리 나가면은 간판에다가 써놓고 여기다가 써놓고 저기다 써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금 이빨까지 산다. 은수저를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금의 도체 율이 가장 좋다는 얘기죠. 구리, 은보다도 가장 금속으로서 전기라든가 이 전도율이 가장 좋습니다. 금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케이블 같은 거 보면은 금으로 도금을 해주니까 더 비싸다. 나도 금 케이블을 살라고 유튜브를 하면서 마이크 같은데 마이크라든가 이런 거 이제 케이블 이런 게 있잖아요. 케이블 이런 것도 금으로 만든 케이블은 몇십만 원 합니다. 비싸요. 상당히 비싸면 한 돈 100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마침 음질이 좋고
음성이 왜곡이 안 되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값이 아득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처음에 돈이라는 게 지표로 나오는 거 없잖아요. 전부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상평통보니 뭔 통보니 엽전열 단양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엽전이라는 게 그게 동전입니다. ip사기 엽자에다가 돈전자 씁니다. 동전, 상평통보 이렇게 옛날에는 동전 가운데는 구멍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동전 가운데 구멍이 있으니까 동전을 줄로 낍니다. 그래가지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보관을 하고 옛날에 아득한 옛날에는 정의돈이 시작 안 되고 이제 동전이 시작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원래 종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이라는 게 안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돌에다 쓴다든가 아니면 대나무 같은 데 쓴다든가 가장 오래 가는데 돌에다가 이제 쓴다는 얘기죠. 그냥 쓰지 않고 이제 두들겨서 이제 전부 다 글씨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뼈에다가 이제 글씨를 쓴다. 갑골문자라고 해서, 그게 뼈골자입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대나무에다가 쓴다고 역사를 기록한다 해가지고 청사라고 했습니다. 얘는 청사. 풀을 청자에다가 사기사자 써가지고 청사 기록이다. 옛날에는 대나무를, 글씨를 쓰기 좋게 다듬고 수리하는 과정을 밟을 때 파란 색깔이가 나옵니다. 그때가 가장 글씨가 좋으니까 대나무에다 많이 쓴다. 그리고 한자가 만들어질 때도 종이가 없으니까 널찍하게 이렇게 쓰기가 힘드니까 가능한 대나무에 쓰기 좋도록 한자도 그 규격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발달이 됐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득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역사를 분류할 때, 석기 시대니, 청동기 시대니, 철기 시대니, 근대 시대니, 중세 시대니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역사를 가리키잖아요. 아득한 옛날에는 처음부터 종이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이돈은 AD 105년에 체륜리라는 사람이 종이를 이제 발견했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지금 아직도 머리에 기억에 남습니다. AD 105년에 체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발견했다. 그때 발견하기 전에는 전부 다 대나무라든가 이런 데다가 썼다는 얘기죠. 돌에다 쓰고 아니면은 뼈에다 쓰고 아니면은 공부할 때는 땅에다가 꼬챙이로 써서 배우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종이가 있은 게 아닙니다. 종이도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이제 발달이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종이로 쓰지 아득한 옛날에는 종이도 없었다. 돈도 동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나온 동전이 은하다, 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된 것이 가장 처음에 나왔겠죠. 원래 석기 시대에서 그다음에 청동기,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 그리고 옛날에는 조개류를 갖다가도 화폐로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대개 여러분들이 화폐할 때 제몰화자에 보면은 밑에 되게 보면은 조개패가 많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그 폐총이라고 있잖아요. 조개가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집에. 옛날에는 그 시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바다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해산물을 먹고 집 뒷뜰에다가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완전 산만쯤 됩니다. 하도 그걸 이제 까서 먹다 보니까. 저도 그 한 50년, 60년 전에 아주 어릴 때 보면은 골뱅이 있잖아요. 골뱅이 논에 가면 천지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돈이 없을 때는 골뱅이를 주워다가 골뱅이를 이제 삶아가지고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제 쏙 알맹이만 빼서 먹고 그 껍데기 남잖아요. 그거를 이제 뒷뜰에다가 쌓아 놓으면은 폐총 그 무덤총자 쓰잖아요. 조개패에다가 무덤총자, 폐총입니다. 조개패 무덤총. 그런 식으로 쌓여요. 쌓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물 교환도 하고 돈이 없을 때는 지불 수단이라는 게 없으니까 서로 물물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고 우리 집에는 다른 게 있으니까 서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물물 교환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농사가 잘 돼서 쌀이 많은데, 너희 집은 집신 이런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삼태기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거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물물 교환을 했죠. 옛날에는 지불 수단이라는 게 물물 교환입니다. 그러다가 당장 종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해야 된다. 그걸 갖다가 유사시대,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역사가 있기 이전에 그 시대가 또 있지요. 그걸 갖다가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유사시대는 이제 역사가 있는 시대다. 우리가 아득한 옛날에는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기록 자체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아득한 옛날에는 그저 역사를 기록해서 후손한테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유물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든가 옛날에 피라미드 같은 이런 거 스핑크스 이런 거 그런 유적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어디 종이는 없으니까 쓸 데는 없으니까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돌에다가 돌을 파가지고 글씨를 쓰고 문인을 쓴다든가 원래 그 서화 형식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동전이 가져다니기가 쇳덩이니까 무겁고 또 다니다 보니 짤랑짤랑 소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종이가 가볍고 요즘에는 종이도 이제 부담이 된다 해가지고 카드로 긁어대고 이렇게 이제 발달이 됐겠죠. 아득한 옛날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가장 지금 현재도 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한 존재다. 아득한 옛날에도 금이란 100년, 200년, 300년 어마어마한 옛날에도 정말 금값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의 상징으로 팔찌라든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은 그 목걸이에 금을 보통 목걸이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금은 한 10돈이나 20돈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 중량이 들어갑니다. 그걸 목에다 걸고 다니면은 사기꾼들이 그 목걸이를 채가지고 훔쳐간다는 얘기예요. 금이라는 게 물로 빠져서 확 잡아당기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금이 그렇게 물렁물렁합니다. 약간. 그래서 금의 사용 용도도 많고 또 희소성이 있고 오랫동안 참 아득한 옛날에도 상당히 많이 전해오는 보존 가치가 높은 지금의 부동산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안전 재산이 금이 아닌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안전 자산에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그 무슨 사태 이런 거 보면은 부동산이 완전히 그 거품이 다 꺼지고 이래가지고 사가라 해도 안 사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아무래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부동산이 그 나라에서 그 중심지, 계란 노른자위 같은 장소에는 부동산을 사놓으면은, 뭐, 완전 불패다. 성공밖에 없고,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 불패 지역이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고 세계 경제가 별로 안 좋으면은 어느 곳이든지 부동산은 무너질 수 있다. 그렇지만은 금은 언제까지나 가장 마지막 보루 안전재산이 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금이 있으면은 금을 사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옛날에 내가 그 부모님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현금을 가져가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날지 모르니까 금을 좀 사가지고 조금씩 나누어서 보관해가지고 피난할 때 가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게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은 그 나라 돈이 평가절하되고 그 종이 돈이라고 해서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됩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하게 되면 또 많이 발행을 하고 통화량이 증가되면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전쟁이 나게 되면은 또 돈의 가치가, 종이 돈은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 돈을 전쟁이 나고 뭐 어순할 때 지게로 한 짐 아니면 한 차를 가지고 가도 쌀 한 가마니 사기 힘들 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 그런 시기에 금덩어리를 가져가면 그렇게 장사꾼들이 그 가치를 쳐주고 잘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뭐 현금 가져왔어? 현금은 안 되고 금이 있으면 돼. 전쟁터에 가서도 뭐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 식량을 구합니까? 어디 쫓아다니다가 가게에 있으면은 뭐 먹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급하니까 훔쳐먹든지 뭐 사 먹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안 받는다고 합니다. 돈 받아봐야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안 되니까 금이 있으면 금 내놔. 금만 주면은 못 살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옛날 어른들이 금을 가지고 다닙니다. 금이라는 게 금 만일에 500g을 만일에 가지고 다닌다. 500g을 해봐야 무게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돈으로 따지면 지금의 3.75g에 지금의 얼마예요? 거의 50만 원이잖아요. 3.75g. 그러니까 3g 지금의 3g에 5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게 500g면 돈이 얼마예요? 말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500g은 거의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 5만 원짜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가볍고. 5만 원짜리를 여러분들이 금하고 비교해서 가져가 봐요. 금 1kg다. 금 1kg를, 가지고 다니는 거 하고, 금 1kg 값에 해당하는 고액 화폐 5만 원짜리를 하고 어느 게 더 가지고 다니기 쉬워요. 무게도 훨씬 더 종이돈이 무겁습니다. 황금 1kg 금액이라면은
부피도 많이 나고,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금 1kg면, 500g, 500g 해서 수중에도 얼마든 넣을 수가 있어요. 무게가 별로 1kg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부모님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전쟁 나면 무조건 금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사먹을 때, 돈은 안 받는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져가지 말고, 금을 좀 마련했다 가져가자. 그런 얘기 합니다. 그때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해도 금은, 금을 갖다가 사겠어요 하면은, 이거 어서오시오 이러면서, 완전히 환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게 그렇게, 때를 가리지 않고, 완전히 100% 안전자산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